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폈다가 아니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폈는데 무슨 소리야? 예,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폈는데 러시아군이 참호 속에서 방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착촌 하나 뺏기고 하면 그걸 상부에 보고하기 곤란하니까 다시 뒤에는 예비대 불러서 다시 또 공세를 하고 들어가고 이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공세가 있는데 그 와중에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 전선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각각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드리겠고, 그리고 바그너 그룹과 정규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한 일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바그너가 퇴장을 하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체첸군이 정규군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황당한 러시아군인데 어깨에 힘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정규군 완전히 무시하고 쏴버리고 그러다가 서로 간에 쌍방 전투가 벌어지는 이 상황, 황당한 러시아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병력은 530명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19대 격파, 차량 19대 격파, 특수장비 6대 격파, 야포가 좀 많습니다. 야포 27문 격파,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무인항공기 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네요. 그래서 병력은 어제보다 약간 적어졌지만 전차, 장갑차, 특수장비 등이 좀 늘었고 야포는 대폭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총 33번의 교전을 했고 적 공세는 모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적 공세는 실패했다라는 말을 꼭 붙이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오데사에 미사일과 드론 집중 공격을 했고 현재 피해 집계 중이다. 오데사는 아시다시피 무역항이고 여기에서 이 곡물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곡물 수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인지 이렇게 미사일, 드론 집중 공격했다 라는 건데, 아까 그 9대의 무인기 격추 그 외에 또 추가로 이 총참모부 발표 전과 나온 이후에 다시 또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칼리브르 미사일 8발을 이렇게 요격을 했고 또 15대의 샤이드 136, 131 드론을 자폭 드론이죠. 요격을 했고 여기에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바흐무트 남쪽 클리치시우카 지역에서 격추를 했다. 아주 좀 큰 전과를 한 게 얻었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이런 전과를 올렸다라고 또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멜리토폴 시장, 그러니까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가 임명을 한 멜리토폴 시의 시장이죠.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자포리자 지역의 화장터가 24시간 풀 가동을 하는데도 모자란다. 그리고 이 자포리자 지역의 병원이 꽉 찼다. 부상병으로 꽉 찼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군의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우크라이나가 한 개 연대 병력을 이 해병대인데 영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해병대 연수를 마쳤다. 이 말은 우리나라 해병대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는 상륙군 중심의 그런 해병대죠. 그런데 영국은 코만도, 그러니까 거의 특수부대 훈련을 한 개 연대급 병력이 받고 왔다라는 말이 되니까 특수전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자산들이 우크라이나가 새로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F-16 없이도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 자, 그래서 F-16을 늦게 주거나 안 주거나 하려는 밑밥 던지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일부 다른 오신트들은 이 미국이 F-16을 점점 미뤄서 내년 1월께나 돼야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쉽기도 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카모프 27 헬릭스 이 헬기를 동원해서 흑해의 선박, 강제 수색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보시다시피 이게 튀르키예 선적의 화물선이에요. 8월 13일 날 여기에 러시아군이 이 헬릭스 헬기를 타고 와서 레페를 하고는 이 선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화물들이 과연 뭐가 실리냐,
탄약이나 무장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냐, 그리고 곡물이 실렸느냐, 자, 이런 것들을 검문 검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튀르키예하고 좀 가까운 데랍니다. 자, 이래서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튀르키예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선원들 강제로 끌려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러시아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를 검색했는데 이 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문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발적인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그로 인해서 나토 국가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다가 뭔가 총이라도 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나토와의 국제 전쟁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국제 왕따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노력을 가열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메드베추크, 잘 아시죠? 우크라이나 내 국회의원이었다가 반정부 활동, 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쫓아내면 이 러시아 괴뢰 정부의 수장으로 앉으려고 작전을 짰다라고 알려진 그 메드베추크, 그러다가 잡혀 있으면서 이 아조프 연대 지휘관들하고 교체가 되어서 교환을 해서 러시아에 갔죠. 바로 이 사람인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나의 의원직을 되찾고 싶다라고 소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뭐 하도 비난을 하니까 러시아가 데리고 가긴 데려갔는데 데려가서 별 대우를 안 해주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은데 또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의회에 친러시아 성향인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 반역죄로 몰릴까봐 대놓고는 못하지만 은근히 뭔가 이 휴전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 세력들 있죠. 그들하고 규합을 해서 다시 한번 뭔가 모색해 보려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의원직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변호사는 안 나오고 있답니다. 괜히 변호해주겠다고 나섰다가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반역죄로 몰릴 수가 있죠. 아무튼 러시아에서도 버림받고 있는 메드베추크 이야기였고요. 러시아가 고등학생들에게 이 졸업장을 빌미로 이 점령지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이런 지역이죠. 이 학생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강요하고 있다. 니들이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다 마쳤어. 그런데 졸업장 받을래? 졸업장이라는 것은 결국 고등학교 졸업 인증을 해준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졸업장 받을래? 아니면 그냥 중졸로 남을래? 이건 거예요. 근데 졸업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입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러시아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졸업장을 빌미로 러시아인이 될 거냐? 아니면은 중졸로 남을 거냐? 선택을 하라 라고 하는데 참 불쌍합니다. 이 학생들. 졸업장 받을래요. 저 3년 동안 학교 다녔잖아요. 하면은 오케이, 너는 이제부터 러시아인이야. 자, 그러니까 나이도 찼으니까 군대 가. 그리고 전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러시아군에게 전투 의지는 없다라고 맹비난하고 있답니다. 이 전선에서 들어갔다가 우크라이나군이 포탄만 터지면 그냥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의지가 없다. 이 군인이 이래서 되냐라고 러시아 측의 밀 블로거들이 대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SW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요 전선에서 진격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의 교두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헤르손 바로 건너편에 스로핀스크, 그리고 북쪽에 있는 노바카프카,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곳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고 그걸 확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냥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요인 체포전을 강화하고 있다. 가서 부대장 잡아온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제 1822년대 정찰대장 토마프 소령인데 이 사람을 잡아왔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몇 주 전에 이 러시아군 방어부대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몇 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뒤로 묶고 완전히 구타하고 결국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보복하겠다라고 하고는 그 지휘관 잡았어 라고 하고는 아마 사진, 사람은 없고 총, 또 저격총 이런 거 몇 개 떨어진
거 제가 공개한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 그로부터 이 사람이 그 지휘관이 며칠간 지금 안 보이고 있다, 잡혀간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잡혀간 겁니다. 체포해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번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고, 그리고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질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는 빨리, 러시아군은 이 러시아로 돌아가서 이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요된 이런 그 강제적인 상황에서 강요된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우크라이나가 끌려가서, 그리고 러시아군을 맹비난하는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트인데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누군가를 지금 잡아서 2명을 지금 여기 배에 태워서 아마 데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까만색으로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왜냐? 얼굴이 아주 난타를 당했는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강 건너가서 좀 높은 군인들 마구마구 잡아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선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러시아가 여러 전선에서 방어선을 벗어나 역습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러시아가 불과 2주 만에 공세 동력을 상실하고 돈좌되거나 격퇴당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화력 부족 문제가 모든 전선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각지에서 공세작전을 펴던 러시아군 주요 부대들이 지난 주말부터 급속도로 공세 동력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전장에서 돈좌되거나 격퇴당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일주일 동안 동부전선의 쿠판스크 방면과 스바토베, 크레미나 방면, 바흐무트 방면, 남부전선의 스타로마이어스케 방면과 로보티네 방면에서 대대적인 역습을 시도했는데요. 이들은 한때 일부 진격 성과를 내며 우크라이나군을 밀었지만 일주일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제138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이 리만 페르시 숲을 지나 신키우카 정착촌까지 도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난 주말 전투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은 138 여단은 13일 야간에 다시 리만 페르시 숲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신키우카 정착촌에서 동남쪽으로 12km 떨어진 포쇼트라 브네브 정착촌에서도 교전이 보고됐는데요.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던 제25 분리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이 우크라이나군 제14 기계화 여단의 역습을 받아 지난주 진격해 확보했던 공간을 모두 내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의 역습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러시아는 제72 차량화 소총 여단 병력을 주축으로 제80 근위 전차 연대 기갑 전력을 증원해 클리치시우카를 탈환하기 위한 역습 작전을 벌였는데요. T-90A와 T-80BVM, BMP-2와 BMPT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이들 전력은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 닿기도 전에 제45 분리 포병 여단의 집속탄 공격으로 저지당했습니다.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우로자인과 스타로마이어스케에서도 실시됐던 공세 역시 지난 주말까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35 해병여단은 우로자인 남쪽에서 러시아군 제60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136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을 격파하고 이들을 자비트네 바자냐 정착촌으로 몰아냈는데요. 현재 양측은 모르키얄리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신규 투입된 예비군들이 대대적인 역습에 나섰던 오려부 축선에서도 러시아군이 패퇴했습니다. 러시아는 T-0408 도로를 중심으로 중앙에 제1430 차량화 소총연대, 좌익에 제219 근위 차량화 소총연대, 우익에 제3 측응 예비대대 병력을 투입해 로보티네 공략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로보티네 남쪽의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 북부에서 우크라이나군 제118 기계화 여단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전선의 러시아군은 지역을 막론하고 화력 부족 문제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초기 화력 부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러시아군 역시 포병과 항공 화력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곳곳에서 돈좌되고 있는데요. 잘 구축된 방어진지에서 버텼으면 더 잘 싸웠을 전력을 알아서 사지에 내동댕이 친 러시아군. 아무래도 병법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지금 러시아군이 참호를
팽개치고 뛰쳐나가서 반격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250만을 지금 더 동원한다고 하는데 그 250만을 동원하고 그 250만을 훈련 무장시켜서 전선에 데리고 올 때까지 시간을 벌여야 하는 병력인데 그러지 않고 야, 너 왜 밀렸어?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병력을 투입해서 역진격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2주일 만에 거의 다 패퇴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피안스크 제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쿠피안스크 이 루안스크 주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죠. 하르키우주 쪽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리만 페르시 숲이 있는데 이 숲을 초월해서 나와가지고 신큐카 정착촌까지 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패퇴하고 다 다시 도망가 버렸다. 리만 페르시 숲 쪽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원래 러시아군의 인력을 이만큼 밀어서 이 정도 넓은 면적을 경합지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판스크에서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군이 이 주민들을 대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이랬는데 이 주민들이 보니까 이제 포격도 좀 잦아들었고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 들어보니까 우리가 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안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 여기 있는데 그냥 안 갈래? 이러고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제발 좀 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안 갈 정도로 지금 이 전선의 상황이 크게 불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고요.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에서 여기가 이제 우로자인이죠. 여기가 스타로마이어스크인데 여기까지 훅 치고 나왔다가 이제 오히려 더 밀려서 이만큼의 또 경합지까지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바로 아래가 자비트네 바자니아 지역인데 여기 이 조그만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이런 상황까지 러시아군이 밀려버렸다라는 거고 여기 오려브 러시아군이 3면에서 공격해서 여기까지 치고 왔다가 지금 다 밀려서 다시 이만큼 왔다라는 것도 이렇게 오신트들이 지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밀리냐? 화력이 너무 부족하다. 화력이. 그래서 이 전투기의 폭격, 공격 헬기의 폭격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도 없고 이 포병 화력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 포병 화력도 북한 포탄 좀 가져와서 좀 쐈는데 그게 지속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와장창 쿠판스크 쪽에서 쏘고 어떻게 밀었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으니까 다시 밀려서 지금 화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시가전이 붙어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군 장병들의 전쟁 피로도가 점점 극에 달하는 모양새입니다. 도네츠크주 마리오폴 인근의 한 도시에서 러시아군끼리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양측 병력은 물론 시가지에 있던 민간인들도 다수 사망했는데 러시아 당국은 사건 은폐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 남부 해안도시 우르주프에서 러시아군끼리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러시아군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8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마리오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해안도시 우르주프에 있는 산타바바라라는 클럽에서 벌어졌는데요.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가 인용한 마리오폴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던 체첸군과 러시아 예비군 연대 병력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붙은 부대는 체첸공화국 수장인 람잔 카디로프의 경호 조직으로 창설돼 현재는 러시아 육군 제141 특수차량화 소총연대로 명명된 카디로테스 부대와 이제 막 전선 배치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 예비군 부대였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싸우다 휴가를 받아 우르주프로 이동해온 체첸 군인들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같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예비군 장병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몇 명의 주먹 다짐으로 시작해 패싸움으로 번진 이 싸움은 양측이 총기를 꺼내 들면서 시가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측은 술에 취한 채 총을 난사해 클럽은 물론 인근 주택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교전으로 체첸군과 러시아 예비군은 물론 인근을 지나던 민간인 남성 4명, 여성 1명, 10대 소녀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난동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러시아 헌병대에 의해 진압됐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함구령을 내렸지만
총격전 피해를 입은 우르주프 정착촌의 촌장인 이반 투프소프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군끼리 총격전을 벌여 난리가 났다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사건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휴가를 나온 체첸군이 술에 취해 러시아 군인들을 건드렸고 이들이 먼저 총을 쏘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술집에서 죽은 러시아 군인만 4명이라고 들었다 라며 이번 충돌을 통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에 난동을 부린 체첸군이 카디로비테스 부대를 구성하는 4개 아흐메 대대 가운데 어느 부대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첸군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내내 포로 살해와 고문, 민간인 약탈과 집단 강간 등 숱한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극도의 폭력성을 보여왔다는 지적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9월 16일 세브로도네츠크 서부의 노보드레제스크 정착촌에서 아군끼리 교전을 벌여 85명의 사상자와 5대의 장갑차가 파괴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과 6월 루안스크시 외곽과 바흐무트 외곽에서 바그너 그룹과 정규군이 총격전을 벌이는 등 아군끼리의 싸움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내에서는 바그너 그룹에 이어 이제는 체첸군이 푸틴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정규군을 괄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적을 눈앞에 두고 서로 물어뜯으며 잡아먹을 듯 싸우는 러시아군을 보면 망하는 군대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체첸 수장 람잔 카더로프. 이게 바그너 그룹이 퇴장하면서 이제 바그너 그룹이 있었던 뭔가 이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에, 어깨에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총애를 받다 보니까 보급 우선순위도 높아져야 된다고 서로 자기네들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보급품, 야, 왜 우리 안 줘? 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대가 도네츠크시 외곽의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 지역에서 싸우던 부대인데 최근에 이제 도네츠크 외곽에서 교전을 러시아가 중지했지 않습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마린카, 아우디우카 여기는 그냥 난공불락이다. 포기하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던 병력들을 일단은 휴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휴가를 간 겁니다. 어디로 갔냐? 마리우폴, 브레단스크 이 중간에 있는 이 해안 도시인데 이 해안 도시로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를 갔는데 파르티잔도 있고 전시고 하니까 군인들이 휴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휴가 가서 술집에 간 겁니다. 술집에서 건장한 남자들끼리 뭐 하다 보면 눈이 마주치고 하다 보면 시비가 붙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총을 쏴버린 겁니다. 그래서 촌장의 전에 따르면 그 클럽 내에서만 4명의 러시아군 예비군이 죽었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총격전이 서로 간에 벌어졌다. 여기서 이제 사건 발생 당시 술집 밖으로 나와서 집단 난투극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먹 다짐 하다가 나중에 총 나오고 총싸움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술집 맞은편이에요. 승용차, 이 승용차 완전 내려앉아 버렸네요. 여기 뭐 총탄 자국 많죠. 이 차량 안에 지금 시신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차도, 완전히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유리창 곳곳에 또 이 문에도,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차량을 은폐하면서, 총격전을 벌인 끝에 지나가던 민간인들, 10대 소녀들까지 죽고, 그리고 이 군인들은 얼마나 죽거나 다쳤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어요. 왜? 러시아군에서 지금 쉬쉬하니까 이걸 촌장이 텔레그램에 올려버린 겁니다. 그 촌장도 아마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체첸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지금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체첸은 이 러시아 선전 매체 리포터, 국영방송국의 리포터 올가라는 이 여성 리포터를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현장에 전시 리포팅을 하러 갔는데 그 녀를 이들이 집단 강간해버렸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이 또 다른 러시아 군인들이 이 체첸의 군에 가지는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면 앞으로 더욱더 이제 잦아들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바그너와 정규군의 싸움, 그리고 이제는 체첸과 정규군의 싸움, 정규군 내에서는 공수군과 게라시모프의 기갑
의 싸움. 완전히 이 전쟁 중에서도 서로 간에 싸움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 콩가루 상황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